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현승준 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은 학생 가족의 협박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아직 범죄 혐의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들은 MBC의 고인과 학생 가족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현승준 교사. 결석이 잦은 학생을 지도하며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 누나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공개한 현승준 교사와 학생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아파서 병원을 갔다 늦거나 학교를 쉬겠다는 학생의 답변과 올 때 진료 확인서를 가져오라는 교사의 반복적인 대화가 이어집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2달 남짓 19번 되풀이됐습니다. 학생 누나의 교육청 민원 신고로 교장과 교감 면담을 한 뒤에는 아프면 병원에 들리라는 메시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학생 누나와 나눈 문자 메시지에도 민원 신고 당일 화를 내 미안하다는 장문의 사과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학생 누나는 교장 선생님이랑 통화했다며 더 이상 참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숨진 당일까지 교사의 사과와 누나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교사와 학생 누나의 휴대전화를 받아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협박을 받은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학생 측의 민원으로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아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차에서도 번개탄과 부탄가스 등이 발견됐는데 마트 구매 시간이 학생 누나와 문자를 나눈 직후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본인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과를 한 것 같아요. 문자상으로. 근데 그 문자상으로도 좀 약간 비아냥거린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많이 모든 걸 놓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도 학부모 갑질 의혹이 불거졌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학생 가족 측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던 교육청은 진상조사팀을 꾸려 사고 경위와 민원 대응팀 작동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이 지난달 교실에서 자신의 팔을 잡거나 껴안으려고 시도했고 교무실이 아닌 곳에서 따로 이야기하자며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 중이며 학생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검토 중인데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축구협회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제19 감싸기 논란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 있죠. 제주도 의회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서귀포시 체육회장을 직접 불러 허술한 관리 감독을 질타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자격정지 5개월을 받은 서귀포시 축구협회 회장. 상급단체인 서귀포시 체육회는 퇴임 사유인 성비위임에도 처리를 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의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실태 파악을 위해 서귀포시 체육회장을 출석시켰고 회장은 도민들과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시 종목 협회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 서귀포시 체육회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서귀포시 체육회가 퇴임 처리 규정을 어겼다며 추궁했고 징계 결정서가 있는데도 직원 실수라며 성비위 징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질타했습니다. 규정대로 가게 되면은 종협회 회장님은 당연 퇴임돼야 되고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도 거의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한 달 이내에 보궐선거 진행 가능합니까? 또 서귀포시 체육회의 관리감독기관이자 상급단체인 제주도 체육회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사전결의 대회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좀 실천 의지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해갖고 네. 우리가 이제 별도로 이제 검토를 나가고 우리가 뭐 적당한지 이걸 다시 한번 의견을 이렇게 수합해 보겠습니다. 도의원들은 제주도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회계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도 제주도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모든 회계 자료를 검사하기로 했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과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상업과 주거지역 등의 고도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고도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첫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대표적 고층 건물인 지상 19층 제주 칼호텔. 주택 사업자가 매입을 검토했지만 고도 기준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매입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고도 관리 기준이 처음 마련된 것은 지난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이어 96년 경관 고도 규제 계획 수립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고도 규제로 도시는 외연적 확산만 거듭하고 이처럼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진단입니다. 이에 상업지역의 경우 드림타워와 비슷한 높이인 최고 160m까지 고도를 완화하는 새 고도관리 방안 설명회에서 압축도시 조성 효과에 대한 설명이 집중됐습니다. 건물을 수직적으로 쓰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보존할 수 있고 가질 수가 있고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용역지는 현재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고도 제한을 140% 완화하더라도 건폐율이 25%에 이르지만 새 고도관리 방안을 적용하면 건폐율이 17%로 떨어져 도심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오픈 스페이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이게 도로면에 접한 경우에는 보도나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다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추진을 조언했습니다. 계층 구역에 맞게 높이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기능, 위계, 경관적 중요도에 따라서 고도 계획을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이 병행돼야 됩니다. 특히 도심 공간 확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건폐율은 조금 잡더라도 용적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줘서 지금 얘기하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그림상으로 좀 도심 내가 여유롭고 하지만 조금 높이가 올라감으로써 관심은 재건축 사업자들에게 쏠렸습니다. 드림타워는 169m인데 저희 지역은 준주거 지역인데도 불과 직선거리가 200m인데 35m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42m에서 45m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의 없이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한편 설명회에는 관련 공무원과 일부 사업자 위주로만 참석해 보다 다양한 도민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강원도 영월에서는 토마토 출하를 로봇이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작업이 필수였던 선별과 포장 등 모든 과정에 자동화 설비가 도입된 건데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부담을 덜고 빨라진 출하로 소득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주에서 이병선 기자입니다. 널따란 건물 내부에 흡사 공장 라인을 연상하게 하는 기계들이 들어섰습니다. 농가에서 들여온 토마토가 박스째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고 하나하나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에는 토마토 박스가 자동으로 포장되고 사람이 아닌 로봇이 적재까지 마칩니다. 영월에 새로 들어선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이번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영월에서는 토마토 출하 전 과정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게 됩니다. 영월에서 올해 57개 농가 2,500톤, 내년부터는 최대 80개 농가 4,000톤 이상을 출하하게 됩니다. 농산물의 이력을 생산 농가에서부터 추적할 수 있고 재고가 부족하면 자동 발주가 가능한 데다
물량 현황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생산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저장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자동화 정보화된 설비로 그간 일손이 부족했던 농업인들은 걱정을 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존 출하 과정은 상당 부분 사람의 손이 갈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된 농촌은 일손이 귀하다 보니 출하에 들어가는 노동력이라도 아껴야 농가에서 생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토마토의 경우 덜 익은 푸른 토마토가 이미 익은 빨간 토마토에 비해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출하 과정이 빠른 자동화 시스템이 가격에서 유리하고 지역 단위 농협에서 농가와 전국 대형마트를 직접 연결하는 만큼 유통 단계도 줄다 보니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좀 더 좋은 값에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영월군 생산 농가가 소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기술 발전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점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빗방울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출근길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전부터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10에서 40mm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해안과 해상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특히 산간도로의 가시거리 5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무더위도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엔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올라 다소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북동부 지역은 22도로 시작하고 있고 서부 지역 23도, 남부 지역은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8도, 서부 25도, 남부 지역 25도, 산지 성판악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 비가 곳곳에 내리겠는데요. 산발적인 약한 비지만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다소 잔잔하게 일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시야 확보에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반대단체 활동가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제2공항 건설 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가 오늘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협의회에는 환경 전문가 위원들도 모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현장 방문을 거쳐 평가 대상 지역과 목표, 항목별 조사 방법, 주민 의견 수렴 계획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제출된 주민 의견을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의 혜택 확대로 재원 고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탐나는 전 포인트 적립률을 15%로 인상하면서 추경을 통해 예산 165억 원을 증액했고 오는 8월 2회 추경에 또 220여억 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재원 고갈로 국비에 매칭할 지방비 220여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 지원에 90억 원을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의회 강봉직 의원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재원이 바닥나고 사업 지속성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양지공원의 임시 부검실이 위법하게 설치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현지용 의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종합병원이나 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부검시설을 장사시설에 설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심의 없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을 허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제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실이 없어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제주 양지공원에 유상으로 임시 부검실을 설치했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껍질이 벗겨진 채 발견된 후박 나무들을 나무 의사가 치료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 43그루를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 황토가 원료인 수목보호치료제를 발라 치료하는 방법을 나무 의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오래전에 껍질을 벗긴 흔적도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토지주와 연락하는 등 자치경찰과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천과 계곡 등 물놀이 지역의 수질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월대천과 서귀포시 중문천, 돈내코 등 9곳의 수질을 조사해 물놀이 행위 제한 권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물놀이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100mm당 대장균이 500개체 이상 검출되면 물놀이 제한이 권고되는데 제주도는 피서객이 몰리는 7월과 8월에는 한 달에 4차례 이상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쉼터인 혼뒤 쉼팡 중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은 전국서비스산업노조가 주관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고 이번 중문센터 개소는 제주시청과 서귀포, 연동센터에 이어 제주에서는 4번째입니다. 혼뒤 쉼팡 중문센터는 115제곱미터에 텔레비전과 컴퓨터, 발 마사지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운영되며 배달과 택배, 대리운전과 보험 설계사 등 이동 노동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